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갑자기 투표권이라는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투표의 4대 원칙이 있죠.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직접은 이제 본인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비밀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야 되는 거고, 보통은 선거를 가진 사람 모두가 투표를 하는 거고, 평등은 이제 한 사람이 한 표를 투표하는 거고, 그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회 민주주의 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왕정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왕이 알아서 다 하니까. 왕이 결정을 하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전 과거 이제 서양에서는 귀족들에게 투표권을 2개를 주고 막 이런 시절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투표 중요합니다. 그죠? 투표권이 있어도 행사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니까. 그죠? 투표 지금 이제 그 군사정권 이후에 군사정권 이후에 지금 한 20년 정도 흘렀죠. 문민으로 넘어온 지가, 정권이 이제 대통령이 4명 바뀌었으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닭이 먹을 비터라도 새벽은 온다고 했는데 새벽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좋아졌습니까? 물론 군사정부 시절과 지금은 비교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죠? 단순 비교는 힘들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참 이렇게 뭐 없을 저 레벨이 낮을 때였고, 지금은 이제 레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등업을 하기가 하면 좀 힘들겠죠. 그죠? 이제는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니까. 뭐 지금 그때 20살 첫 투표하신 분들, 김영삼 정권 시절에 20살이 되신 분들,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겠죠. 지금 한 40 정도 됐겠죠. 그죠? 뭐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가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뭐 문민정부가 그때보다 잘했다라는 건 글쎄 별로 뭐 지금 40대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썩어보시니까 어떠신지. 문민정부가 뭐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다른지. 그죠? 문민정부 시작이 IMF였으니까. 그때 제가 IMF 때 제가 군생활하고 있었나? 군생활 전인가? 군생활하고 있었나? 그때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초기에는 저금에는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 한 1, 2년은 괜찮았는데 이게 막 그 이후부터 와르르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도미노처럼. 힘들죠. 그죠? 그때 이 IMF 이후로 참 많은 분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그죠? 경제도 막 그때 IMF 때 이후로 굉장히 안 좋죠. 고용시장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그죠? 그때 살아남은 특정 기업체들은 뭐 괜찮지만 그때 무너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서 모든 돈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더 힘들죠. 그죠? 투표를 얻기 위해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무책임한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합니다. 그죠? 계속 지금 젊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군인들이 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군인들 표를 얻으려면 군대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다 군생활 줄여준다고 그러면 군인들 60만 표를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다 계산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뭐 1년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군대 1년 하는 거랑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아마 대선 나오게 되면 아마 공약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죠? 군대 줄이는 거 아니면 모병제. 근데 한국의 특성상 모병제는 힘들겠죠. 그리고 군대 줄이는 것도 힘듭니다. 국방부에서 뭐 2년이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데, 근데 계속 무책임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공약들 남발을 하죠. 왜 군대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냐? 최소한 숙련된 군인을 만들려면 2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은 모병제를 해버리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지금 군인들 한 달에 한 10만 원 받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수당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인당 2,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을 줄고 국방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특성상 지금 60만 대군을 하사관으로 다 못 채우죠. 그럼 결국 월급을 주고 채워야 된다는 건데, 그 국방비가 지금의 10배가 뛸 텐데, 지금도 국방비 없다고 난리인데 그게 10배가 뛸 텐데 그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모병제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털겠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더 고열을 더 짜라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청년들이 몸으로 때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싸리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국방력을 올리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 공약들이 정말 황당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 막 남발하고, 그죠? 만약에 그 대우나 같은 거 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막 그랬을 때 저거 참 대우나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산을 다 뚫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물론 중국에 지금 배를 그 대우나 같은 그 배를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 이야기죠. 그죠? 한국은 아직 한국 지형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그죠? 투표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잘 보셔야 되죠. 선거. 그죠? 사람들의 공약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가? 그죠?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아까 군대 이야기도 했듯이 세금을 이렇게 국민들한테서 짜라내서 하는 거죠. 그죠? 결국 한국은 간접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나 대신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걸 하기 때문에 공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뭘 할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뭘 해준다 이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해주는 게 아니죠. 결국 뭘 해달라 그러면 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다는 건 여러분들의 세금을 더 걷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더 소위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 공약하고 비슷하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가능합니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하지 않는 한. 1년에 국가 예산이 빤합니다. 공무원들 월급 나가고 부기 사야 되고 도로 좀 만들어야 되고 항만 같은 거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공항 만들어야 되고 뭐 복지비 나가야 되고 어르신들 연금 좀 나오죠. 기초연금 뭐 이런 거 좀 나가야 되고 뻔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거기서 더 뭔가를 더 하려면 뽑아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면 탈세한 사람을 털든지. 그죠?
탈세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완수하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죠. 그죠? 고등학교생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그죠? 또 이렇게 되면 또 그 어떤 특정 정파에 표가 몰릴 수가 있죠. 그죠? 고등학생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처음엔 진보 쪽으로 갔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보수로 이동을 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가 되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고 본인이 뭐 하다 보면 이게 진보 쪽으로 가가 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성향이 약간 바뀌죠. 그죠? 그 고졸이 선거권을 갖는다는 건 고등학교 때 누구를 이런 사람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거가 오면 그 사람 찍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40으로 40세가 넘어야 입후보가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20살만 넘으면 되는데 대통령은 만 40세가 넘어야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세상 경험을 해야 대통령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들 지금 투표권 줘가지고 뭐 학생들이 투표를 이렇게 표를 몰아줘서 바꿀 수 있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죠. 뭐 수능 관련. 그죠? 예전에도 수능 때문에 많은 제도를 했었습니다. 1년에 2번도 쳐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 변형을 해봤죠. 저 때는 수능 2번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일정을 맞춰야 될지가 혼란스러운 거죠. 앞에 맞춰야 되는지 뒤에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출제위원들이 되게 힘듭니다. 수능 출제를 비슷한 문제를 못 내겠죠. 완전 다른 수능을 2번을 내야 되니까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정이 힘들죠. 아까만 해도 수능을 2번 치다 보니까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관리 가시하고 또 문제도 인쇄도 2번이나 해야 되죠. 그죠? 그 외국에서는 자기가 치고 싶은 것만 친다고 하더군요. 그 날짜에 가서 수능을 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에는 거의 전 과목을 다 치지만 그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만 치고 본인이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국어만 치고 영어를 잘한다 영어만 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이 수능이 좀 많죠.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를 하기를 원하니까 전부 다 잘하기를 원하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수학을 빼버리면 성적이 확 올라가는 친구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국어를 잘하시는 분, 뭐 잘하시는 분.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전문대학을 다닐 때 조리과는 수학이 없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확 오르더군요. 제가 대학 갈 땐 거의 내신의 바닥이었는데 성적이 뭐 상위권으로 상위 뭐 한 1%, 한 10% 이내로 오르더군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쪽이랑 이쪽이랑 우리랑 문화가 다르고 교육 제도가 다르고 무슨 그 나라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한국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학생 때는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